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루시드 에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왜 자꾸 루시드 에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미국 시간으로 이제 저녁 시간에, 아니죠, 서부 시간으로는 4시에 드디어 이제 루시드 에어에 대해서 공개를 합니다. 9월 9일 2020년에 이제 공개를 하는데, 신기하게 얼마 전에 이제 드래그 레이스에서 쿼터 마일, 한 400m죠. 400m를 돌파하는데, 또 이 날짜를 일부러 이렇게 맞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개하는 날짜랑 이 쿼터 마일 기록도 딱 9.9초로 일치하죠. 그러니까 스펙을 더 공개한 거죠. 이제 마력이 1000마력이 무려 넘고요. 이 쿼터 마일을 9.9초로 돌파했습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물론 사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기대하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렇게 관심을 갖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얘 말고는 딱히 현재 테슬라에 좀 이렇게 견줄 만한 차들이 올해 없습니다. 저의 생각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계속 이런 비판적인 게 얘기 나와서 자꾸 전 영상에 대해서 제가 링크도 걸어드리지만 결국은 그에 대해 해명하다가 영상이 쓸데없이 좀 길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슈퍼차저 때문에 이젠 정말 지겹게 얘기하는 그런 엄청난 네트워크 때문에 사실 다른 전기차가 미국 내에서는 딱히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다들 배터리 가격이 낮춰지고 이런 네트워크가 잘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뒷받침될 2022년에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테슬라의 경쟁 상대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루시드 에어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화제거리를 만들고 있죠. 이 회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테슬라가 현재 갖고 있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필을 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이목을 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 그래도 테슬라랑 견줄 만한, 지금 차를 내놓을 만한 회사는 루시드라고 보여집니다. 이 9.9초가 얼마나 대단한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차들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멋지죠? 이게 램보르기니 아벤타도르인데 아까 똑같은 쿼터 마일을 10.4초 정도에 돌파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특별 패키지가 있긴 합니다. 그런 걸 장착하면 좀 더 단축될 수 있으나 10초를 넘기기에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명하고 비싸고 멋진 스포츠카들도 400m를 주파하는데 10초가 좀 넘게 걸립니다. 근데 지금 루시드 에어는 대형 세단입니다. 심지어 뒷좌석은 인클라인이 되죠. 완전 누워서 갈 수 있는 편안한 세단인데, 이런 스포츠카를 정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제껴버리는 거죠. 이런 점들이 저는 전기차의 시대를 이렇게 앞당기는데 좀 한몫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빠른 차를 공공도로에서 써서 뭐하냐 라고 말씀하실 분들 또 있겠지만, 당연히 이거에 대해 비판도 있겠지만, 우리 실상은 심지어 멀리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현대기아차조차도 엔진 사이즈로 급을 나누지 않습니까? 굳이 빠른 차가 필요하지 않다면은 왜 우리는 그렇게 조금이라도 엔진 사이즈를 키운다든지 높은 파워에 대해서 돈을 더 주고 어떤 프리미엄을 매겨놓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이미지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차를 사는 데 있어서, 그와 더불어 저는 앞으로 이런 슈퍼카들이 좀 지위가 내려갈 거라는데 한 표 던지고 싶습니다. 램보르기니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요, 이게 아마 부가티 베이론인데 이 부가티 베이론도 10초를 넘기지 못합니다. 이 차 제가 알기로는 몇 억에 살 수 있는 차가 아닙니다. 굉장히 희소한 차고 사기 되게 힘듭니다. 가격도 몇 억으로 진짜 살 수 있는 차도 아니고요. 정말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비싼 차입니다. 근데 이런 차들도 10초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슈퍼카에 대해서도 전동화는 어떤 정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요. 물론 멋있고 희귀하고 브랜드 네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차를 사시는 분이 있겠지만, 큰 축은 사실 성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전기의 대형 세단 1억 좀 넘는 차한테 이런 게 그냥 직선에서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전기차들, 특히 테슬라 모델 S나 이런 루시드 에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컨트롤이 세밀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모터를 아주 밀리세컨드로 굉장히 세밀하게 컨트롤하기 때문에 웬만한 일반인이 밟아도 저런 성능이 그냥 쉽게 나옵니다. 이런 차들은, 내연기관 차들은 특히 정말 레이서가 아니고서야 그 차의 특성을 잘 알지 않고서는 이 정도의 성능을 다 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슈퍼카들도 그 흐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라렌 같은 P1 같은 경우는 이제 10초 안으로 끊었죠, 드디어. 예, 근데 지금 다 보여드린 것들은 다 2인승입니다. 4인승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10초 아래를 끊었는데 이 차들 다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모터에 그 초반에 엄청난 토크의 도움을 받아서 하이브리드 파워를 이용해서 이제 10초 안쪽으로 좀 끊는 거죠. 예, 물론 참고로 제일 빠른 현재 양산 차들 중에서 제일 빠른 거는 다찌 이제 SRT라고 챌린저 SRT라고 예, 이건 하이브리드가 아니지만 엔진 사이즈가 진짜 어마무시하고 그거다 모자라서 튜닝을 이제 가미해서 9.65초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건 그냥 참고로 열외고요. 자, 그럼 루시드 모터가 어떻게 이제 9.9초를 달성했는지 보니까 이 차가 전에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봐주셔서 배터리 스펙은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모터도 굉장히 기술 발전을 좀 했더라고요. 이 모터 사이즈가 공항에 이제 캐리언 백 정도? 그러니까 공항에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백 사이즈 정도로 줄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터 내에 회전을 하기 위해서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와이어들이 다 이제 감겨져 있는데 이런 와이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줄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화하고 무게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술을 많이 들였고요. 전 지금까지 이 모터 기술이 테슬라가 굉장히 앞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테슬라의 이제 퍼머넌트 마그넷 모터 같은 거죠.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거기서 전선이나 이런 것들 더 많이 드러냈더라고요. 제가 이 테슬라 전시장에 가보면 안을 이제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모형들을 전시한 경우가 많은데 거기 들어간 모터의 사이즈가 이거보다 확연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루시드 에어가 굉장히 기술력을 좀 보여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작은 모터가 제가 앞뒤로 설치를 했는데 각각이 한 600마력이 넘게, 그래서 이제 합산 출력으로 1000마력이 좀 넘는 이런 괴물 같은 세단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기어가 트랜스미션이 멀티 트랜스미션이 보이진 않습니다. 테슬라와 똑같이 기어를 하나만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면 좀 불리한 점이 뭐냐면 아마 이 최고속에서 좀 불리하거든요. 예를 들면 포르쉐 타이칸이 2스테이지 기어를 씁니다. 2단 기어를 씁니다. 그래서 포르쉐 타이칸은 계속해서 속력을 이제 밀어붙일 수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전기차는 기어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일상 영역에선 제가 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 모터의 RPM 대비 토크고 이제 이 색깔은 효율인데요. 이 스윗스팟이 있습니다. 기어가 있으면 사실 요 중간 빨간색 에리어를 더 많이 잘 쓸 수 있겠죠. 그러면서 최고 속도 밀어붙일 수 있으나 사실 일상 영역에서는 그 모터의 RPM이 워낙 높고 초반부터 엄청난 토크를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정비의 용이성이라든지 기어를 넣게 되면 어쨌든 무게가 증가하니까요. 일상적인 영역도 좀 고려를 해서 결국은 기어를 싱글 스피드 기어, 이제 멀티 트랜스미션을 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전기차들이 포르쉐 타이칸을 제외하고는 좀 최고속에서는 내연기관에서는 좀 밀리는 면이 있습니다. 실상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으나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제가 그때 한번 옛날에 논문을 참고해 보니까 한 3단 정도면은, 워낙에 모터가 이게 보시면 여기가 스윗스팟이긴 하나 그걸 좀 벗어난다 해서 그렇게까지 효율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모터 자체가 워낙 효율이 좋기 때문에 3단 정도면은 최고속과 모든 거를 이제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터가 계속 소형화되고 무게를 감축한다면은 아마 최고급 세단이나 후에 나올 로드스터는 미션을 한번 장착해볼 시도는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외에 또 이제 부가적으로 이 차는 900V 시스템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쉐 타이칸과 더불어 굉장히 와이어링 같은 경우를 이제 얇게 만들 수 있었고요. 여기서도 이제 무게 감축이 일어나고 당연히 공간도 더 많이 확보하고, 그래서 대형 세단과 성능을 둘 다 가져간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모터가 작아졌으니까 실내 공간이 늘었겠죠. 생각보다 이게 큰 차긴 한데 또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하이볼티지 시스템. 당연히 모델 S와 똑같이 요즘 테슬라 차량들도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차량으로부터 전기를 뽑았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루시드 에어 역시 그런 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환경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이런 작은 모터와 좀 더 큰 배터리,
그리고 좀 럭셔리함과 그런 인클라인드 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나름 확실히 자기만의 색깔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